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How dare you? 그날 유엔 총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상에 선 한국의 고등학생 한 명이 단 3분간 발표를 마치자 세계 정상들과 과학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의 아이디어 없이는 지구의 미래도 없다. 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양 compared to say a traditional chula. Right.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and happy Earth.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기후정책 자문위원 마이클 베르너입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문제를 연구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유엔 기후변화 특별총회를 앞두고 있을 때였죠. 각국 정상들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이는 이 회의에서도 또 뻔한 결론만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심각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회의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메일로 한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우, 한국의 고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열어보니 해조류 기반 대규모 탄소 포집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대충 훑어보았죠. 또 한 명의 열정적인 학생이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메일은 곧 잊혀졌습니다. 며칠 후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발표자 목록에 추가된 한국 학생의 제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김민우였습니다. 고작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시아의 전형적인 과잉 교육 사례겠지라고 냉소했고, 다른 이는 PR용 발표일 뿐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날 유엔 총회장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과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장황한 연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데이터, 그리고 희미한 희망만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 초청 발표자, 대한민국의 김민우 학생입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그때 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고 마른 체형에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아시아 소년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약간 큰 듯한 느낌이었죠. 아마도 대여한 옷이었을 겁니다. 그가 단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루함, 의심,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소년이 앞으로 3분 만에 전 세계 기후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우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 모두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와 과학자 여러분. 김민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저 하나의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복잡한 대책이 아닌 자연이 이미 수억 년 동안 해왔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한국식 영어 억양은 분명했지만 그가 전달하는 내용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없이 오직 자신의 말과 간단한 종이 한 장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이미 지구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는 육상식물보다 최대 50배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가 달랐습니다. 제가 개발한 블루카본 앰플리파이어는 특정 갈조류의 유전자를 일부 변형해
탄소 흡수 효율을 3배 높이면서 동시에 해양 산성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그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형된 해조류는 일반 해조류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최대 400%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둘째, 이 해조류는 흡수한 탄소를 안정적인 형태로 저장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므로 다시 대기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해양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이제 청중들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후특사와 중국 환경부 장관이 고개를 숙여 뭔가를 적기 시작했고 유럽연합 대표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들렸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탄소 포집 기술은 1톤당 약 6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저희 블루카본 앰플리파이어는 1톤당 50달러 미만입니다.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때 김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기술 스태프가 재빨리 달려와 연결했고 스크린에는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규모지만 분명히 작동 중인 해조류 양식장이 있었고 측정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고향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 설치한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8개월간 이 작은 1헥타르 규모의 시스템은 약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이를 전 세계 연안에 1%만 적용해도 매년 전 세계 배출량의 9%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 실시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생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 기술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유엔에 기증합니다. 모든 기술 세부 사항과 연구 데이터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 초 후 독일 총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외교 경력 동안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소년이 세계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발표 후 모든 언론은 김민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후 한국 대표단에 접근했고 김민우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다음 날 아침 호텔 라운지에서 짧은 면담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식 발표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단순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씨, 어제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생각해내게 되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베르너 박사님. 제가 자란 완도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민우는 전라남도 완도군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5살 때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할머니가 그를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과 미역을 양식하는 작은 어업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저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해수 온도 상승과 산성화로 양식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했고
할머니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14살 때 저는 할머니가 양식장에서 쓰러지신 것을 봤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더 이상 힘든 노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민우는 학교의 작은 과학실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양생물학과 기후과학을 독학했고 지역 해양연구소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방과 후와 주말마다 연구소에서 일했고 과학자들의 작업을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나 해라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몇몇 연구원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의 민우는 지역 과학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해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 극대화 방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등을 차지했고 이것이 그를 전국대회로 이끌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우승했을 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고 인턴십 기회를 주셨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민우는 버스를 타고 2시간 거리의 연구소로 가서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주말에는 통째로 연구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해조류의 유전적 변형에 관한 최신 연구를 접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제 아이디어가 너무 야심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의 양식장에서 소규모로 실험해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블루카본 앰플리파이어가 탄생했습니다. 이론적 개념에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연구소 원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데이터를 검토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유엔에 이 시스템을 소개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소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희 시스템 덕분에 양식장 생산량이 40% 증가했고 이제 할머니는 일선에서 물러나 마을 아이들에게 바다에 대해 가르치고 계세요. 장학금도 받게 되어서 할머니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했습니다. 민우 씨,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 적용되어 기후변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더 많은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전 세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우의 발표는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언론은 17세 한국 소년의 기후혁명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영상이 수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계의 일부 과학자들, 특히 대규모 탄소 포집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연구팀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미국 MIT의 저명한 기후과학자 로버트 샌더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비판을 예상했지만 그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김군의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정도의 완성도와 데이터 품질은 그저 운 좋은 실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과학적 접근법의 결과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바꿨습니다. 리 박사는 특히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중국의 연안 지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후 솔루션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김민우의 아이디어를 의심하는 대신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성과는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진정한 정신을 목격했습니다. 나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증거와 데이터가 말하게 하는 것. 김민우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와 혁신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김민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탁자에 홀로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스템을 믿었고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떠들기보다 노를 젓는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고요. 토론회 다음 날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루카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김민우의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초기 예산으로 10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세계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48시간 내에 7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35개 글로벌 기업들이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연안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즉시 1000km의 해안선을 프로젝트 부지로 제공했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도 곧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앞장서서 북해 전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전라남도 완도를 블루카본 혁신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김민우의 고향 마을은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건 꿈만 같았습니다. 김민우가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할머니의 양식장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세계 정상들이 제 고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독일 총리였습니다. 그녀는 완도의 작은 양식장을 방문하여 김민우와 그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만남을 보도했고 독일 총리가 고무장화를 신고 바다에 들어가 해조류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 군의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입니다. 독일 총리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겸손한 어부가 손자를 키우면서 세계를 구할 솔루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넘는 지혜의 힘입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일본 총리가 잇따라 완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작은 어촌 마을은 국제기후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유엔은 최초의 대규모 블루카본 시스템 설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해안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5,000헥타르 규모로 연간 약 12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초기 데이터는 기대 이상입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 대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효율성이 예상보다 15% 높고 주변 해양 생태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산성화 감소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 뉴스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착수로 이어졌습니다. 1년 내에 전 세계 25개 지역에 블루카본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2026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과학 저널 네이처는 표지 기사로 블루카본 혁명, 17세 소년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다를 실었고 타임지는 김민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국제 미디어는 앞다투어 그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 속에서도 김민우는 놀라울 정도로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고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한 행사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최한 청소년 과학 캠프였습니다. 200명의 농어촌 학생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여정을 처음으로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마을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에서 시작하세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종종 가장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질문 중에는 이제 노벨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민우의 대답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와 바다 미래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바다가 가진 가능성을 탐구하고 어촌 아이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를요. 2025년 5월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가 김민우를 스톡홀름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가 사상 최연소 노벨 화학상 또는 평화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김민우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첫 학기를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바다공학이라는 새로운 학과에 입학한 첫 학생이었습니다. 노벨상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면 물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정한 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제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모든 해안가 마을의 어르신들,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모든 사람들의 공동 성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김민우는 해양 기반 탄소 포집 기술 개발과 전 지구적 기후 행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연소 수상자였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발적인 축하 행사가 열렸고 완도에서는 마을 주민 전체가 거리로 나와 축하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해냈다. 김민우의 할머니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항상 바다를 사랑하던 우리 아이가 이제 전 세계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노벨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시상식장에 전 세계 귀빈들이 모였고 모든 눈이 한국의 젊은 수상자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맞는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한 듯했고 두 손으로 계속 수상 연설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스웨덴 국왕이 노벨 메달을 수여했고 김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노벨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고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저 혼자의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해안가 마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특히 제 할머니와 같은 분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오며 그 변화를 지켜보신 분들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한 과학적 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만남입니다. 제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해양 지식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민우는
연설에서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과학자들, 초기에 그의 아이디어를 지지해준 교사들, 그리고 특히 작은 어촌 마을의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공동의 도전이며 해결책 또한 공동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연설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축하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말은 제 할머니가 해주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게 참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단어가 세상의 모든 상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고향 완도에 바다미래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는 전통 어업 지식과 첨단 해양과학을 결합하여 다음 세대가 바다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될 것입니다. 노벨상 상금 전액은 이 학교 설립에 사용될 것입니다. 시상식 이후 스웨덴 왕실이 주최한 만찬에서 저는 김민우와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우 씨.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르너 박사님. 사실 정말 긴장됐습니다. 연설을 12번이나 다시 썼어요. 그런데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는 제 고향과 할머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뿌리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계적인 대학들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 감사했지만 저는 먼저 한국에서 제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나중에 해외 경험을 쌓을 기회는 많을 테니까요. 바다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학교를.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어촌 마을의 아이들이 첨단 과학을 배우는 동시에 할머니 세대의 전통 지식을 이어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실제 양식장, 연구시설, 지역사회와 연결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가 지역 문제를 지역 해결책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여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항상 멀리서 온 약보다 가까이 있는 밥이 낫다고 하셨어요. 그의 비전은 매우 명확했고 저는 그 학교가 언젠가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 김민우는 전 세계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는 1시간 넘게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후위기의 해결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타이틀이 불편합니다. 기후변화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고 블루카본 시스템은 그중 하나의 해결책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제 시스템은 그저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BBC 기자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직면한 문제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와 일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지지자들을 만났고 특히 할머니로부터 바다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공 비결이라면 아마도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겁니다. 추상적인 기후 위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양식장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일본 NHK 기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민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블루카본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지속 가능한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도 구상 중입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에게 많은 해결책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는 노련한 과학자나 철학자처럼 말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의 마지막 날,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김민우와의 대화에 참여했고 그들의 눈에는 영감과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한 독일 소녀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학생들도 당신처럼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민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2025년 김민우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야기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포함한 많은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을 단지 기술력이 뛰어난 산업국가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효율적이지만 다소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 깊은 전통 지식과 혁신적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이 함께 꽃피는 나라. 그의 고향 완도에서 시작된 바다미래학교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노벨상 상금 외에도 국내외 기업들과 재단들이 앞다투어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도 특별 교육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6년 3월, 저는 학교 개교식에 초청받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완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여정을 즐겁게 했습니다. 바다미래학교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건물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목재와 유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물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개교식에는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세계 각국의 환경 장관들, 그리고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의 첫 번째 학생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50명의 학생들은 모두 김민우처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개교식 연설에서 김민우는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과학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의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학교의 교육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 핵심 가치를 가르칠 것입니다. 첫째, 깊이 관찰하는 법. 둘째,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셋째,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법. 이 3가지는 제가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민우는 저를 학교 주변을 둘러보도록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그가 계획한 확장된 블루카본 시스템과 연구 시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불과 2년 전, 당신은 이메일 한 통을 보냈을 뿐인데, 이제는 세계적인 기후 솔루션을 이끌고 있어요.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그저 문제에 직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해결책을 찾은 것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김민우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서구 과학자로서 저는 스스로를 모든 해답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겸손함을 배웠고 지혜가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작은 어촌 마을의 17세 소년에게서도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혁신적 사고가 어우러진 나라였습니다. 김민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가족 가치,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바다미래학교 개교 1년 후, 이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리스 등 연안 국가들이 유사한 학교를 설립했고 블루카본 네트워크라는 국제 협력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각 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핵심 철학은 동일했습니다. 지역 지식과 글로벌 과학의 융합, 그리고 실천 중심의 교육. 2027년 말까지 블루카본 시스템은 전 세계 40개국에 설치되었고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1억 톤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0.5%에 불과했지만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고 해양 산성화 완화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블루카본 혁명은 기후행동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접근법, 거대 기술이 아닌 자연 기반 해결책,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저는 브뤼셀의 제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럽연합 본부 건물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작은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김민우가 준 해조류로 만든 작은 장식품입니다. 그것은 제게 매일 희망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25년간의 기후 연구 경력 동안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의지 부족,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무관심 등 수많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김민우라는 한 소년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연설이나 복잡한 협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한 사람의 순수한 열정,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의 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혁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오래된 지혜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민우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기술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한국이 있다면 지구의 미래는 확실히 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그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민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전 세계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과 오래된 지혜,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의 협력이 어우러진 나라. 이런 나라에서 김민우와 같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